안녕하십니까. 국제통상법 1강의를 맡은 이상혁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6번째 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WTO의 기본 원칙 첫 번째로 최혜국 대우의 원칙, 최혜국 대우라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WTO 조문을 조금 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국제통상법은 국제법의 일부라고 했죠. 국제법이라는 것은 법학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법조문을 읽고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오늘 이 WTO 관련 협정의 구체적인 조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하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WTO의 분쟁 해결 제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WTO 관련 국제경제법, 국제통상법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이 바로 지난주에 배웠던 WTO 분쟁 해결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WTO에 있는 DSB라는 Dispute Settlement Body라는 분쟁 해결 기관, 그리고 WTO 패널, 그리고 WTO Appellate Body를 중심으로 해서 WTO 분쟁 해결 제도가 운영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지난 1947 가트 체제의 등장 이후에 가트 체제에서도 패널이 있었고 그 패널의 보고서를 Contracting Parties라는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상당히 개선하고 등장한 1995년 WTO 체제에서의 분쟁 해결 제도를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어떤 국제기구, 국제법과 관련된 분쟁 해결 절차보다 오늘날 WTO 분쟁 해결 제도가 훨씬 더 발전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다만 여전히 개선해야 하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가트 1947 체제보다는 95년 이후에 등장한 WTO 분쟁 해결 제도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발전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울 게 뭐냐면 첫 번째로 WTO의 5가지 원칙이라고 해서 세계무역기구 WTO가 스스로 밝히는 WTO 운영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를 잠깐 설명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 논의의 가장 중요한 논의의 대상인 최혜국 대우 최고로 혜택받는 국가처럼 대해주는 것이라는 최혜국 대우가 무엇인지, 그리고 최혜국 대우라는 원칙이 구체적으로 WTO 관련 조약에 어떻게 규정되어져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러한 최혜국 대우의 예외들이 있습니다. 어떤 예외가 있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참고로 WTO의 기본 원칙에 대한 예외만 우리가 한번 다음 주에 한번 다루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WTO에서 밝히는 WTO가 운영되는 WTO 체제, WTO 법률 체제가 운영되는 이 5가지 원칙을 WTO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Trade Without Discrimination이라고 해서 차별 없는 무역, 차별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비차별의 원칙이라고 해서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게 WTO의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 중의 하나입니다. 이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아주 쉽게 비차별의 원칙,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이라고 하는데요. 비차별이라는 것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의 주제인 최혜국 대우의 원칙이란 말입니다. 최혜국 대우라는 말은 MFN treatment, MFN이란 말을 쓰는데 MFN이란 말은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Most Favored, 가장 혜택을 받는 국가,
가장 혜택을 받는 국가에게 treat, 대우해주는 가장 혜택을 받는 국가처럼 대우해주자라는 원칙입니다. 이 최혜국 대우의 원칙이 뭔지 하나씩 오늘 배워볼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WTO에서 말하는 최혜국 대우의 원칙이라는 것은 수입 상품 간에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서비스 공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WTO 회원국인 대한민국에 수입되는 Made in USA 상품과 Made in Japan이라는 상품, 미국 상품과 일본 상품 간에 대한민국은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구체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이 또 붙습니다. 여하튼 이 개념만 기억하십시오. WTO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본 원칙은 Trade without discrimination, 차별 없는 무역을 하자라는 원칙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비차별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비차별의 원칙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최혜국 대우의 원칙 MFN Treatment라는 Principle of MFN Treatment라는 겁니다. 최혜국 대우라는 건 결론적으로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수입 상품과 수입 상품 간에 차별하지 마라. WTO 회원국들은 Made in USA든 Made in Japan이든 WTO 회원국들 간에 다른 국가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원칙입니다. 비차별의 원칙 중에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국민 대우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제7주차에 배우게 될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내국민 대우라는 건 그냥 줄여서 NT라고 하기도 하는데, NT라는 것은 National Treatment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National이란 말은 Nation, 국가 혹은 민족이라는 단어에 AL을 붙인 형용사인데, 근데 이 national이라는 게 명사가 되면 어떤 국가의 구성원, 즉 국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national treatment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어떤 의미냐 하면 수입 상품과 국내 상품을 차별하면 안 된다. 즉 WTO 회원국인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national product, 우리 국내에서 만든 상품, 그리고 다른 WTO 회원국 예컨대 미국의 상품, 일본의 상품, 영국의 상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되게 되면 수입된 상품과 대한민국 국산품 간에 차별하면 안 된다. 즉 수입품을 마치 내국인처럼 국내 상품인 것처럼 대해줘라라는 겁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WTO의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차별 없는 무역, 차별하지 말자, 비차별의 원칙인데, 비차별의 원칙 두 가지가 바로 최혜국 대우의 원칙과 내국민 대우의 원칙입니다. 최혜국 대우의 원칙이라는 말은 모든 수입 상품에 대해서 최고로 혜택을 받는 국가의 대우를 해줘라. 즉 모두를 최고로 대해주라, 차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내국민 대우라는 것은 수입 상품을 내국민, 국산품인 것처럼 대해줘라, 수입품과 국산품 간에 차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WTO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이 바로 비차별의 원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WTO의 기본 원칙 중 하나가 Freer Trade라고 해서, WTO는 자유무역을 지지하죠. 자유무역을 지향합니다. 근데 이 자유무역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좀 더 자유롭게 무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WTO가 내세우는 기본 원칙 두 번째가 바로 Freer Trade, 좀 더 자유로운 무역인데, 좀 더 자유로운 무역을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gradually through negotiations라고 해서 협상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1947 가트 체제가 등장한 이후에 라운드라는 다자간 무역 협상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라는 게 진행되었다라고 했죠. 특히 마지막 라운드였던 우루과이 라운드의 결과 드디어 WTO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트레이드 라운드, 멀티래터럴 트레이드 니고시에이션이라는 건 무역의 장벽을 조금이라도 더 낮추어서 조금이라도 더 자유로운 무역을 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라고 했죠. 그리고 WTO 출범 이후에도 DDA라고 해서 도하 Development Agenda, 카타르 도하에서 시작하는 가난한 개도국 경제 개발을 위한 협상 의제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무역 협상을 현재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WTO 출범 이후에는 WTO Ministerial Conference, WTO 강요회의를 중심으로 자유무역을 좀 더 하기 위한 각종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이러한 다자간 무역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WTO가 추구하는 5가지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조금 더 자유로운 무역을 위한 활동들인 거죠. 자, 다음 세 번째로 이제 WTO가 추구하는 원칙 중에 하나가 predictability라고 해서 예측 가능성입니다. 예측 가능성. 그러니까 WTO는 Principle of Predictability라고 해서 뭔가 예측 가능하도록 하자. 자유무역에 있어 예측 가능성이 무너지게 되면 이 뭔가 자유무역이 진행될 수가 없겠죠, 그죠? 근데 어떤 방법으로 자유무역에 있어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고 하냐면 through binding and transparency. 이 WTO 통상법에서 쓰는 아주 중요한 용어가 몇 가지 등장했는데요. 바로 binding이란 말은 우리가 고정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transparency라고 해서 투명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binding, WTO는 고정과 투명성을 통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자라는 원칙을 따르는데 바인딩이라는 게 활용되는 게 바로 상품 무역의 자유와 그리고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영역에서 바인딩이라는 게 활용이 됩니다. 이 법학 용어 중에 법률 용어 중에 이 원래 바인드라는 건 우리가 그 종이들을 묶음을 바인드라고 하죠. 바인딩이라는 말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법률 용어로도 사용됩니다. WTO에서 바인딩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WTO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가 수량 제한을 금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자유무역 우리나라는 1년 동안 수입 아무것도 안 할래 수입 금지 혹은 좋아 1년에 우리는 10톤만 수입할래. 야, 우리는 100톤만 수입할래? 이게 바로 quantity, 수량적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건데 WTO 가트 체제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quantitative restriction, 수량적인 제한을 금지하자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이 quantitative restriction, 수량적인 제한이다라는 말을 한 단어로 quota라고 합니다. quota 들어보셨죠? QUOTA, quota라는 말은 quantitative restriction, 수량적인 제한이라는 겁니다. 가트 WTO 체제는 수량적인 제한을 하고 모든 이 수량적인 제한을 아예 무엇으로 바꾸자라고 하긴 했냐면 관세와 tarification, 그러니까 수량적인 제한은 아예 하지 말고 만약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면 관세, 세금으로만 하자. 국경을 넘을 때 매기는 관세만 허용하자. 그리고 우리가 흔히 quantitative restriction, 수량적인 제한을 금지하자, 철폐하자. 그래서 도입된 게 tarification. 만약 숫자적으로 제한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걸 관세로 바꾸어라. 그리고 이제 WTO에서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그리고 그 관세율을 고정하라. 이때 사용되는 용어가 binding입니다. 예를 들면 좋아,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했던 수량 제한을 이제 하지 않을게.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30%의 수입 관세를 매길래 좋아, 우리는 텔레비전에 대해서는 20%만큼만 세금을 매길래 각각의 상품에 대해서 관세율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만약에 30%, 20%, 55%라는 관세 고정을 약속하게 되면 이제 그거보다 낮은 관세를 매기는 건 상관없지만 그거보다 높은 세율을 매김으로써 무역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바로 관세 고정, 이때 고정이라는 의미가 binding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각국이 여러 가지 상품 품목에 대해서 우리는 몇 퍼센트의 관세 이하로만 매길게 라고 약속한 표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양허표라고 합니다. 양허. 그 양허라는 말은 concessions라는 말을 번역한 말인데 원래 concede라는 말은 양보하는 거죠. 양보. 이 concession이란 말은 WTO 가트 체제에서는 우리는 A라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50%, B라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30%, C라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10% 이하로만 매길 것으로 좋아, 양보할게. 자기들이 관세를 몇 퍼센트 이상으로 각 품목별로 매기겠다라는 약속을 양허, 컨세션이라고 합니다. 이 컨세션이 바로 품목별 관세율에 대한 바인딩, 고정된 수치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후에 이 관세가 고정되면 WTO 가트 체제에서 진행하는 무역 협상을 통해서 그 고정된 관세를 점차 더 낮추는 협상을 해온 겁니다. 예를 들면 좋아, 우리나라는 자동차에 대해서 40% 관세만 받을게. 이 관세 고정을 했습니다. 양허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트 WTO 체제의 여러 라운드를 통해서 야, 이제 40% 말고 내년부터는 30%만 하자. 이제 그 다음에부터는 20%만 하자. 점점 관세율을 낮추는 협상을 진행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이 상품 무역은 그러했는데 1995년 WTO 출범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서비스 무역 자유화, 게츠와 관련해서는 조금 다른 방법이 적용되는데요. 여기서는 binding이란 말을 쓰지 않고 뭐라고 쓰냐면 specific commitment라고 해서 구체적 약속이란 말을 합니다. 95년부터 시작된 새로운 자유무역 영역의 서비스 분야에서는 구체적 약속을 합니다. 이 구체적 약속이라는 게 뭐냐면 좋아, 우리는 서비스 중에 예를 들면 법률시장, 또 의료시장과 같은 특정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마켓 액세스, 시장 접근, 시장 개방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약속을 하고요. 그 약속된 시장 접근이 허락된 분야 내에서는 외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자나 외국 서비스와 국내 서비스 공급업자 간의 차별 없이 똑같이 내국민처럼 대해준다라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상품 무역 서비스와 조금 다르죠. 서비스 무역에서는 서비스 섹터별로 구체적 약속을 하고
그 약속, 시장 개방 자유무역이 약속된 분야 내에서만큼은 내국민 대우의 원칙을 허용한다. 따라서 관세 고정이 되고 약속이 된 분야는 이건 자유무역이 되겠군. 이제 몇 퍼센트 이하로 상품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되겠군. 이라는 예측 가능성이 이 바인딩, 이 약속이 고정된 약속을 통해서 자유무역에 좀 더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특히 내국민 대우와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명성을 위해서 WTO가 하는 구체적인 것 중에 하나가 회원국의 무역 규정을 공포합니다. 각 국가마다 법률이 있고 그 법률에 위임받은 규정이 있고 시행세칙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따라서 무역에 영향을 주는 각종 법 규정을 공개를 해야지만 외국에서 해당 국가에 수출하는 사람들은 무역을 활용할 수 있겠죠. 무역이라는 이익을 누릴 수 있겠죠. 따라서 WTO에서는 관련 회원국들의 관련 무역 관련 모든 법과 규정을 퍼블리케이션, 공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이 해당 국가에 수출되면 어떤 법을 적용받는다라는 것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WTO가 꿈꾸는 자유무역 질서에 기여하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 배웠지만 1947 가트 체제와 달리 WTO 체제에서 등장한 새로운 제도인 TPRM 무역정책 검토 제도라는 게 있다고 했죠. Trade Policy Review Mechanism이라는 게 있는데 이 메커니즘을 통해서 회원국들 각 정부의 무역 정책을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 개선할 부분에 대한 레커멘데이션을 만드는 보고서, TPR Trade Policy Review 리포트를 발간한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가 해당 국가 모든 WTO 회원국들의 무역 제도, 무역 관련 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자유무역 질서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했죠. 그 다음 네 번째로 WTO가 추구하는 기본 원칙은 Promoting Fair Competition이라고 해서 공정 경쟁의 촉진. WTO는 자유로운 무역, 자유무역을 목표로 합니다. 다만 이 자유무역의 전제가 뭐냐면 공정한 경쟁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공정한 경쟁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자유무역 체제는 누군가에게는 이익이 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손해가 되는 부당한 손해가 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WTO가 추구하는 기본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Principle of Fair Competition, 공정 경쟁의 촉진이라는 원칙입니다. 이 가트 WTO 체제에서 페어 컴피티션과 관련된 대표적인 논의가 바로 이 덤핑과 관련된 겁니다. 덤핑이 뭐라 그랬죠? 정상적인 시장 가격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시장에 내어놓는 걸 덤핑이라고 합니다. 뭐 우리가 쉽게 말하면 국내 사회에서 땡처리라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이 100원의 가치를 가지는데 근데 다른 경쟁자들도 다 100원 언저리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데 덤핑을 한다라는 건 이 100원짜리 물건을 50원의 시장에 쏟아내는 겁니다. 덤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합리적인 소비자들은 100원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상 가격인데 동일한 상품이 50원 언저리로 덤핑된다라면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당연히 50원짜리를 선택하겠죠. 이렇게 되면 정상 가격 100원으로 상품을 시장에 판매하는 기업은 손해를 보고 파산을 맞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국제무역에서도 한 국가의 기업이 다른 국가 시장에 다른 국가에 수출을 할 때 정상 가격 이하로 덤핑을 하게 되면
그 덤핑의 피해를 해당 국가의 국내 기업은 물론 다른 국가에서 수입한 수출한 물건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물론 이 덤핑이라는 걸 경제학적으로만 보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건 없겠죠. 다만 다른 생산자, 다른 수출하는 사람, 다른 경쟁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덤핑에 대해서는 Anti-Dumping Measures라고 해서 반덤핑 조치라는 게 있습니다. 반덤핑 조치의 대표적인 사례가 반덤핑 관세라고 해서 예를 들면 한 국가의 기업이 다른 국가에 덤핑을 해서 물건을 팔았는데 이 덤핑 마진, 즉 정상 가격보다 약 50%를 싸게 판매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 수입 국가에서 너는 불공정한 게임을 하는구나. 50% 싸게 들어왔네? 그럼 그 50% 혹은 50% 플러스 알파만큼의 엔타이 덤핑 테리프라고 해서 반덤핑 관세를 페널티로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 덤핑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바로 WTO 체제에서 공정무역을 촉진하자라는 원칙에 따라 만들어진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이 덤핑 말고도 또 공정 경쟁을 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서브시디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특히 WTO 가트 체제에서 문제가 되는 건 export subsidy 수출 보조금인데 예를 들어서 A라는 국가의 기업이 B라는 국가에 수출을 하는데 정부에서 A 기업에 대해서 상품 가격의 50%만큼 보조금을 줬다라고 하면 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받으니까 훨씬 더 싼 가격으로 수출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싼 가격으로 수출된 상품은 불공정한 혜택을 받고 게임에 참여하는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런 상품을 수입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야 얘는 불공정한 게임을 하네. 따라서 보조금에 해당하는 만큼 상계 그것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걸 countervailing measure, counter라는 말은 against라는 거죠. 그 보조금만큼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 counter, 그것을 against하는, 대응하는 이걸 한자어로 상계라는 말을 씁니다. countervailing measure를 취할 수 있습니다. 상계 조치의 대표적인 것도 상계 조치, 즉 상계 조치의 대표적인 것도 예를 들어서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50% 상품 가격의 50%만큼 보조금을 받아서 상품 가격을 50%만큼 떨어뜨렸네. 그럼 그만큼에 해당하는 혹은 그 이상의 세금,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카운터베일링, 상계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WTO가 추구하는 기본 원칙 중에 하나가 Encouraging Development and Economic Reform이라고 해서 경제 개발과 경제 개혁의 경력, 이 특히 중요한 게 development라고 했죠. development. 이 development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WTO의 지금 논쟁의 중심에 있는 주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development라는 것은 가난한 개도국, developing country가 developed country, 부자 선진국이 되어가는 것을 development, economic development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WTO에서는 development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WTO 체제에서 등장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SDT라고 했죠. SDT. SDT가 뭐라 그랬죠? 바로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라고 해서 개도국과 최빈 개도국에 대해서는 가난한 개도국과 특별히 더 가난한 최빈 개도국에 대해서는 Special, 특별한 대우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Differential, 차등적인 대우를 해줘야 된다.
자, 우리가 차등과 차별은 다른 말입니다. 차별, discrimination이라는 말은 차이를 둬서 나쁘게 대하는 거죠. 근데 이 differential이란 말은 차이를 둬서 더 높게 대해주는 겁니다. 즉 WTO에서는 개도국과 채빈 개도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차이를 둬서 더 잘해줘라 라는 원칙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원칙이 결국은 WTO를 운영하는 5가지 기본 원칙 중에 하나인 development를 위한 거죠. 현재 WTO에서는 이 DDA 협상이라는 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이 DDA 협상의 가장 중요한 쟁점, 현재 DDA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가난한 개도국과 부자 선진국 간의 입장 차이, 특히 디벨롭먼트 이슈에 대한 입장 차이가 현재 이 논의의 핵심이고 이것 때문에 DDA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잠시만 쉬겠습니다.